네,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정치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상훈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일입니다. 모든 정치권의 눈과 귀가 내일 여의도 국회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 전망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좀 보면요. 국회 현재 재적 의원 수가 295명입니다. 290여 명의 의원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특검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됩니다. 네. 그 숫자가 197명입니다. 현재 범야권의 의석 비율을 보면 180명입니다. 이 18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 이제 17표가 모자라게 되는데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후보 의원들 중에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 특검법이 가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국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탈표가 한 10표, 많아야 10표 정도 선에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17표까지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특검법안은 부결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팎에서는 지금 이탈표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흔히들 정치를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 결과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까운 예를 보면 최근에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미애 의원의 승리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점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원식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일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22대 국회의원이 아니라 21대 국회의원인데 이분들 중에 58분, 내일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58분이 22대 국회 공천 과정 또 선거 과정에서 낙천하거나 낙선한 분들입니다. 네. 자, 이분들이 과연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의 당론을 얼마나 따를 것인지, 얼마나 일체감 있게 갈 것인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탈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이 낙선자 중에 최근에 최재형 의원이랄지 뭐 김웅 의원이랄지 안철수 의원이 등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지금 난 찬성표를 던지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변수들도 분명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결이든 가결이든 간에 내일 표결 이 결과에 따라서 양당의 리더십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는 8월로 예정돼 있죠. 이 전당대회를 앞둔 양당의 선거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쟁 구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8월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새로운 당대표를 뽑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춘추 전국 시대를 연상하게 할 정도로 많은 후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근황 정치라고들 하죠. SNS 등에 사진을 올리면서 이른바 정치적인 분위기를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론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밖에도 나경원 의원이랄지 안철수 의원이랄지 유승민 전 의원 등 이런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또 주목해야 될 건 국민의힘의 대권주자들 현재 지금 광역단체장에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랄지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존재감을 부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살펴보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벌써 유력 대권주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당권 경쟁 구도에서 이른바 비윤 그룹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들은 네. 아마 대통령의 어떤 그립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해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면에 민주당은 당대표 열기가 상대적으로 뜨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22대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 탄탄해졌다.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더욱 강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 상황을 보면 최근에 원내대표 선거, 국회의장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들에 보면 후보들이 좀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교통 정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대표 선거에는 지금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주자들이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이 흘러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대표적으로 지금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당권주자로 거론됐던 분들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랄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자맹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 5.18 44주년 기념 행사 때 광주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앵커께서도 직접 특별 대담을 진행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이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당내 리더십과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조금 즉답을 피하는 그런 모양을 그랬었습니다. 좀 보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당 상황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리더십이 상당히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참석했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의 귀국을 두고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1인 체제가 너무 공고하게 되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반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친문 중심, 뭐 이런 쪽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는 반감이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읽혀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은 말을 아꼈지만 자 이제 우리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게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사면은 됐지만 복권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권리가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복권이 돼야 된다는 말인데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하고 최근에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일각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용산이 정무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복권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 대권 경쟁 구도가 지금 이재명 독주 체제에서 김경수 지사가 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치권의 유명한 그 이른바 전술 중에 네. 갈라치기, 뭐 EJ, 오랑캐를 잡으려면 오랑캐로 승부를 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지금 이재명 체제와 김경수 체제가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됐을 때 서로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면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난 대선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대선 때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장동 이슈가 튀어나왔습니다. 네. 그 사법 리스크가 지금도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산에서는 이걸 이제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김경수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한번 전술을 펼쳐보자. 이 측면에서 김경수의 복권 카드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다자 구도가 어떻게든 유리한 상황으로 벌어질 테니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일단 그다음 이제 지역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미래 리더십과 관련된 현재 상황과 이 변수 등 짚어 주셨습니다. 근데 8월 전당대회를 두고 이 지역에서는 광주시당, 전남 도당 위원장 후보론들 만만치 않게 인물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저 지금 정치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치부 기자들은 이제 올해 큰 농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요한 선거가 내년에도 없습니다. 이른바 이제 장이 서지 않는 상황인데 이러면 흥미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이 지나게 되면 네.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큰 장이 서게 됩니다. 자, 그럼 벌써부터 이제 이 지방선거의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네. 2026년에 지방선거의 시의원, 그 구의원 이런 공천권을 시도당 위원장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시도당 위원장이 시구위원회 공천권을 갖게 되면 그만큼 조직 장악력이 세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2026년도에 광역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은 자기 사람을 시도당 위원장으로 이른바 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연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도당 위원장 선거를 관심 있게 보는 것인데 이 지금 광주시장 도당 위원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분들 재선 의원인 주철현 의원과 김원희 의원 이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네. 광주가 좀 상황이 복잡합니다. 네. 통상 이제 다선 의원이 시당 위원장을 맡는데 그렇게 보면 민영배 의원이 최고위원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민영배 의원이 중앙정치에서 당의 최고위원직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당 위원장 선거를 접는 방향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7명의 현역 의원 중에 1명이 시당 위원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현역 의원을 제외한 5내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앵커께서 그때 잘 아시겠지만 그 강의원 후보, 강의원 네. 전 더민주혁신회의 그 대표가 지금
이른바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현역 의원들이 지금 7명이나 있는데 원외 인사가 시당 위원장이 되는 게 말이 되냐. 자존심이 당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당 위원장 선거를 놓고 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자존심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방 정치도 지금 굉장히 재빠르게 시계가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간 정치 보도국 박사훈 기자, 다음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